자,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커튼홀 구조라는 게 나와 있죠. 내가 조금 아까 커튼홀 구조하면 커튼이 여기 좀 볼래요? 외벽에 커튼홀 구조는 외벽의 자중을 경감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외벽의 자중을 경감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의를 한번 보시면 가로 1번에요. 커튼홀은 막벽 또는 달아매는 벽이고 건축기준법의 용어는 장벽으로 되어 있다. 즉 장벽이란 건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비내력벽으로서 건축구조상 커튼과 같이 공간을 칸막이 하거나 뜯어내는 것이 자유로운 벽이다. 기둥, 보호, 슬라브, 지붕으로 건물의 골조를 만들고 이것으로 건물의 자중과 건물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벽은 나중에 맞춰 넣거나 붙여게 만다. 이걸 다 외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다? 외벽의 자중경감 이것만 떠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 아래 이제 커튼의 특징이 있는데 역시 다 이미 설명한 내용들에 들어가 있다.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커튼의 구조의 요구성능인데 역시 맨정신에 보면 안 된다. 그 옆 페이지 가자. 제3절의 하중과 응력 여기다가 별표. 이번 시험에도 20회도 나왔죠. 이거 매번 등장하다시피 하는데 별표 곱하기 100까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다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쫙 정리하면 오늘 거의 수업이 마무리 돼 갈 겁니다. 자, 하중과 응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 먼저 요거 하중부터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좀 보실래요? 내가 손가락으로 나랑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귀찮아도, 자, 손가락을 내 볼태기 대고 찌르면요. 이 볼태기가 이 손가락을 누르는 힘보다 작으면 내 볼태기에 빵꾸가 나겠죠. 건축물로 본다면 건축물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수평으로 누르면 수평하중이라 그래요. 만약에 수직으로 누르면 수직하중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응력이요. 요 응력은 내가 하중을 이렇게 수평하중을 가하잖아요. 그럼 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팅기는 힘을 응력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력이라고 돼요. 내부에서 버팅기는 힘 이런 거예요. 이해될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여기를 좀 한번 보세요. 하중 먼저 한다라고 그랬어요. 하중에 보면 크게 장기 하중이라는 게 있고 단기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설명을 잘 들으란 얘기하냐면 나랑 호흡이 안 맞아버리면 설명을 놓치면 정말 답답하고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 장기하중에서 이 장자가 길장자예요. 길장.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중을 가하면 장기하중. 이 단자는 짧을 단자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하중 가하고 없어지는 거. 단기하중. 근데 이 장기하중에 보면 고정하중이라는 게 있고 활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근데 칠판만 보시는 게 집중력이 높아져요. 이 고정하중을 다른 말로 사하중이라고도 해요. 이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죽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는 정하중이라고도 불러요. 정하중. 정지되어 있는 하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활하중은 우리가 적재하중이라고도 합니다. 쌓을 적자야. 좀 이따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하중,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이는 하중이다 이런 건데 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걸 얘기하면 건축하고 토목하고는 과목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축하고 토목이 용어가 서로 달라요. 세계적으로 보면 다 토목과 건축이 용어가 통일돼서 쓰이는데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 닮아가지고.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용어를 갖다가 통일시키려고 호텔방 잡아놓고 가서 합의하라 그랬더니 서로 지네 밥줄 잘릴까봐 양보를 안 하는 거야. 우리 건축에서는 고정하중하고 적재하중이라는 걸로 사용됐었어요. 토목에서는 사하중, 활하중으로 사용됐고 토목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도 서로 양보를 하니까 건축에서 하나 쓰고 토목에서 하나 써서 고정하중, 활하중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럼 도대체 이 고정하중이 뭐냐? 지반선이 있고 기초도 이렇게 있겠죠. 땅속에. 계단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저 그릴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지붕이라고 부르죠. 내가 모를 만한 건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절대 안 물어봐요. 왜?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가르쳐서 합격시켜야 되니까. 나의 의무는, 나의 책임은 여러분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짧게 합격되나. 대신 여러분들의 의무도 있어요. 내 수업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지각 결석 안 하고. 그럼 내가 원하는 점수 분명히 맞춰드릴 수 있다. 지붕입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재. 수직으로 돼 있는 부재를 수직으로 된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기둥. 맞나요? 그럼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수평으로 된 부재는 요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뭐 있잖아요. 그죠? 요걸 뭐라 그러죠? 보라고 합니다. 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건 보다. 그 다음에 여기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는데 이 벽이 힘을 받는 벽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력 벽 이렇게 불러요. 힘을 받는 벽이다. 내력벽. 그러면 요 계단도 있죠. 근데 주요한 계단에서 주계단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2층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있겠죠. 1층에도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겠죠. 바닥판. 이게 6가지입니다. 6가지. 이게 뭐를 썼냐면 주, 요, 구, 조, 부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 보면 관계법규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관계법규라는 것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이 주요 구조부라는 거야. 이 주요 구조부는 부하고 관계 있어요. 부하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시설 개론을 잘 들으면 아까도 여기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오늘 첫날에 좀 일찍 왔어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더라고. 이 차는 막말로 한 거의 80% 묻습니다. 보통. 한 10주나 11주 수업하는데 정말 시설 개론 열심히 들어두면 2차 과목 거의 다 맞아요. 그 정도로 시설 개론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이 주요 구조부는 불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오지선답니다. 그럼 이 중에 5가지 중에 4가지 넣고 엉뚱한 요거 기초 같은 거 집어넣어요. 기초는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가요. 아니 기초가 중요한데 왜 안 들어갑니까? 불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땅 속에 있으니까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6가지다. 그러면 내가 결론 내리려고 하는데 자꾸 고개를 숙이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 이거. 지금 안 움직이죠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고정하중이다 이거야. 이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죽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 맞습니까? 정지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고정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 활하중은 뭐냐면 여러분들 생선회 좋아하시나요? 전 아주 좋아합니다. 활어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적재하중이죠. 이 적자가 쌓을 적자야. 자, 지금부터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건축물의 입장에서 보면 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몸무게가. 교탁도 그렇고 책상, 의자도 그죠? 쌓을 적자. 건물에 쌓여져 있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좀 볼까요? 나랑 첫날이라서 호흡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걱정이 돼요. 내가 시작 전에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잘 보기만 해라. 날 믿고 별표 치려면 별표 치고 밑줄 치려면 밑줄 쳐라. 실례도 있어요. 내가 노량진에서 건축지 공무원 강의도 했지만 중등임용고시라고 해서 선생 되는 애들이 있어요. 노량진 행정고시에서 강의했는데 건설 쪽에 강의를 했는데 건축 구조 전공한 민박사라고 있어요. 파괴공학 전공이에요. 그 와이프 이름이 여자 이름인데 박정희야. 관계 계신 있는 분 알까요? 지금 강남에서 아파트 관리소장합니다. 10년 됐나?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는데 뭐 좀 배워라. 그래서 처음에 공인중개사 하려는데 주택관리사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하라 하냐면 학원 가서 한 번은 그냥 쫙 들들어라. 밑줄 치면 밑줄 치고 별표 치면 별표 치고 이거 했다는 거야. 그 신랑이 건축회사니까 시설계는 서포트 해줬겠죠. 그죠? 합격해서 합니다. 내가 이 소리 하는 이유는 내가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분이 350 받는다 그랬어. 와이프가. 그리고 키도 작아요. 조그만 여자분인데.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한 김에 얘기하자고. 그 아파트 처음에 중곡동의 아파트를 했었어. 근데 그 아파트에 물이 막 새가지고 수도세가 한 4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사하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공사하다가 수도공간을 건드려서 물이 계속 샌 거야. 근데 조그만 여자 관리소장이라고 왔는데 신랑이 건축가니까 도면 보는 거 다 알려줬을 거 아니야. 가지고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수도공간을 잠글 수 있다. 잠거라. 테스트해도 이상 없어. 각 동으로 들어가는 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씩 다 잠고 테스트했어. 이상 없어. 놀이터 들어가는 게 간이 터졌다는 거야. 그거 닫으니까 물세가 한 4천만 원 절약됐다는 거야. 짱 된 거야. 아니, 조그만 여자가 관리소장으로 왔는데 이런 걸 처리해야 한다는 거야. 그 다른 관리소장님 도면 다 갖고 다니는데 이 여자는 항상 뭐 하면 도면 갖고 다닌다는 거야. 신랑을 시켰거든, 두 가지. 아침 무조건 출근하면 꼭대기층 가서 계단실로 내려오면서 애들 담배꽁초 있으면 줍고 주민 보면 인사하고 친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은요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잖아요. 토요일날 근무하고 하루 쉰다니까 평일날. 왜? 직장인들 못 보니까 토요일날 보면 얼굴 보잖아. 대신에 근무 시간 짧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2년 계약인데 3년 계약을 했다는 거야. 같이 강의하는 민 교수가 얘기해 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런 소리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그래요. 나는 다 줍니다. 강의하는 스타일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안 해요. 다 줘. 그게 내 책임이고 의무고 꼭 합격하라는 거야. 내가 또 내년에 여기 강의하라는 법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내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회 될 때 열심히 듣고 합격하라는 얘기야. 자, 갑니다. 적재하중이 쌓을 적자라 그랬죠. 여러분의 몸무게도 쌓여져 있어요. 책상도 쌓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 활하중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사람 쉬는 시간 되면 여러분 나가서 차 마시잖아요. 그죠? 담배 드시면 내려가 담배 한 대 드시고 테이블도 움직여지잖아요. 이게 동자가 움직일 동자야. 움직여진다 이거지. 그럼 내가 앞에다 왜 이 두 가지를 먼저 썼나요? 그러면 지금은 토목건축 합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으로 쓰는 게 요거다 이거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게 다 어디에 들어간다? 장기하중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면 이 지붕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수직하중이죠. 기둥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죠. 보도 내리누르죠. 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수직하중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장기하중은. 그러면 여러분 몸무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맞나요? 지금 이해 못해서 눈동자가. 내 몸무게가 지금 이 건물에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다는 거야. 수직하중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단기하중 짧을 단자죠. 단기하중에 보면 적설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눈설자입니다. 눈이 쌓인다는 거지. 여기에 눈이 와요. 눈이 쌓여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수직하중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눈이 녹았어요. 눈이 녹으면 하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짧은 기간 동안 하중을 간다 이거지. 적설하중이. 근데 다설지역. 이 다자가 많을 다자야. 다다익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을수록 좋다 이거죠. 그럼 여기 좀 보세요. 이 눈이 내리는데 우리 만년설 이런 소리 들어봤죠. 만년선. 1년 내내 눈이 쌓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 깊이가, 눈의 깊이가 1m 이상 되면, 눈의 깊이가 1m 이상 되면 녹으려고 할 때 눈 와서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설 지역에서는 이 적설하중을 장기하중에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풍하중. 이 풍자가 바람 풍자입니다. 바람이 옆에서 불어오네요. 그죠? 근데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하중에 들어가겠네요. 지진하중. 아까 내가 그랬어요. 지진의 힘이 10개라고 하면 9개가 좌우로 오는 힘이고 하나가 위아래로 오는 힘입니다. 곧 지진은 좌우로 오는 힘이다. 지진이 오면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다가 지진 1년 내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하중에 집어넣는다 이거지. 그 다음에 충격하중. 충격하중은 뭐냐? 옆집 아들내미가 우리 집에다 짱돌 던져서 우리가 충격받았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옆집이 건물을 짓는데 지하 2층을 판대. 지하 2층 파버렸다 이거야. 그럼 여기 흙이 꽉 찼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흙을 다 파내면 여기 있던 흙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겠죠. 그죠? 맞아요? 끼뚱 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 유리창이 있어.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단독주택 살 때 보면 공사 현장에 보면 현장 소장이 찾아오잖아요. 뭐 먹을 거 음료수라든가 그 세제 같은 거 사오고 공사할 동안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상이면 있으면 다 배상해 드릴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나중에 생기면 경미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좀 금이 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창호지 붙여놔야 돼. 처음에 사진 찍고 만약에 이 창호지가 찢어졌다 그럼 충격받은 거 아니야. 법적 근거가 되죠. 변상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게 충격하중이다 이런 뜻이야. 충격하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말고도 이게 대부분 이제 수압하중. 물수자입니다. 물의 압력을 가한다는 거죠. 토압하중.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주로 시험에 언급되는 건 이런 거다. 지금 하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중에 대해서. 이제 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면 내 볼테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티는 게 응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력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응력에도 장기 응력이 있고 단기 응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응력에도. 하중에 장기하중, 단기하중이 있듯이. 그러면 이제 설명만 잘 들어도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첫 시간에서 그런지 호흡이 잘 안 맞아요.
난 정말 호흡을 잘 맞춰서 내가 주로 건축사, 건축기사, 뭐 건축산업기사, 실기 뭐 이런 거 공무원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평가에서 얘기했는데 100% 다 붙여본 적은 나 혼자 가르치는 과목이 건축산업기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걸 혼자 가르치니까 설계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야. 그건 나 혼자 가르치니까 서울시 전체 학교 100%도 학교 시켜준 적이 있어. 이건 지금 나 혼자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시설계로는 하나 책임질 수 있어. 근데 호흡이 잘 맞아야 가능한 거고. 자, 장기 응력, 단기 응력이 있는데 하중도 그러듯이 응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 좀 볼래요? 오랜 기간 하중을 가면 장기 하중이잖아. 그러면 장기 응력 그러면 오랜 기간 버틴기는 장기 응력이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장기 응력은 장기 하중이 오는 거. 장기 하중이 왔어. 만약에 내 손가락 힘이 볼테기보다 힘이 크면 내 볼테기에 빵꾸가 나지. 건물로 보면 무너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건물이 안 무너져야 될 거 아니야. 안 무너지려면 장기 하중보다는 장기 응력이 최소한 같거나 어떻게 해요?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기 하중이 도대체 뭡니까?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저기 있잖아요. 장기 하중 뭐예요? 고정 하중, 활 하중.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고정 하중.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왜 이런 소리 합니까? 라고 하면 장기 하중으로 안 나오고 장기 응력을 고정 하중 플러스 활 하중 이렇게도 나온다는 얘기야. 이 용어가 다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 용어가. 이거로 쓰일 수도 있고 이거로 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번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 단기 응력은 장기 하중 플러스 단기 하중 그거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커야 된다.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장기 하중은 이런 거잖아요. 지붕, 기둥, 부호, 대력부 이런 거.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다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글쎄 고개 숙여서 못 봐서 다시 갑니다. 인내를 가지고. 자, 장기 하중은 요 두 가지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지진도 오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눈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요 장기 하중 더하기 단기 하중까지 한 거를 버팅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나요? 최종적으로 장기 응력보다는 단기 응력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건축구조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다귀와 같은 건데 이 구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장기보다는 단기가 커요. 내가 왜 이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가끔 이걸 거꾸로 써서 답이 많이 돼요.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항상 장기보다는 뭐가 크다? 단기가 크다. 지금 이해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시험 보면 거꾸로 기니까 크니까 기니까 이걸로 답을 찍더라는 거지. 항상 장기보다는 뭐가? 단기가 크다. 구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거보다 더 명확한 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알면 하중과 응력은 답을 다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문제를 비비 까도. 내가 시험 때가 다가오면 특강 해달라 그래. 보통 2번 합니다. 본문 이론 내용이 끝나고 특강 한번 하고 시험 때가 다가오면 문제풀이 특강을 하고 해서 2번 정도 하는데 그 특강 할 때도 딱 이렇게만 설명을 해. 하중과 응력은. 이걸 벗어날 수 없고 이 안에 모든 걸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문제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해설도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저한테. 다음 주에 일찍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나는 여유가 없다. 바쁘다. 그러면 어떻게 전화로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을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죠? 동영상을 1.5배 배속. 난 더 빨리 들어도 되면 2배속으로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본선이 되죠. 이해한 다음에 반복이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한번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해요. 그 다음 파트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제 풀라 그러면 답답하잖아. 짜증나고. 그래서 풀라는 얘기는 하지만 혹시나 여유가 되시는 분은 문제 풀어보시라는 거야. 이제 3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2페이지. 기초구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하려면 기본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한 19분 정도 나와 있는데 기초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자, 기초구조인데 여러분 교재 옆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라는 게 나와 있나요? 자, 거기에 보면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 이렇게 되어 있고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줄기초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온통기초 이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서 기초에 대한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독립기초는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있고 그 아래 기초판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기둥이고 저 기둥 밑에 저 땅속에 가보면 이런 기초판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판이야.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이 아래 요거는 밑창 콘크리트, 이 밑창 콘크리트를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걸 잡석이라고 해요. 잡석. 근데 자, 여기 좀 볼래요? 알아도 봐야 돼. 날 좀 믿어줘. 자, 하나의 기둥, 하나의 기초판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둥만 있는 거. 이런 게 독립기초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복합기초 그러면 여기다 넣어보면요. 하나의 기초판에 요번에는 기초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기초판입니다. 이게 기둥이에요. 그죠? 하나의 기초판에 기둥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복합기초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용어가 필요한 거야. 아, 복합기초가 뭐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줄기초, 연속기초 또는 줄기초라고 하는 거. 보통 이건 주택에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혹시나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시설개론 강연하는 사람 거 한번 봐라. 이렇게 그림 자세히 그려주고 하는 사람 없다. 이런 표현을 내가 많이 써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 침실이고 여기 욕실 겸 화장실이고 침실.
여기 식당 겸 부엌, 침실, 현관, 이게 테라스, 4짝짜리 병원문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요. 요 라인들을 쫓아가면서 땅구덩이를 팝니다. 예를 든다면 집안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라인들을 쫓아가면서 땅구덩이를 이렇게 요 땅을 파낸다 이런 얘기예요.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라인들을 쫓아가면서. 그래서 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잡석이라고 그랬죠. 잡석이라는 거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또는 버린 콘크리트라는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기초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초판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콘크리트 기초벽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이 속에 사실은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줄기초라고 하는데 여기 철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제는 이렇게 되는데 설계 도면에는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실제적으로 보는 명칭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넣어보면요. 여기가 이제 집안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집안선이에요. 그렇다면, 자, 요거의 명칭을 한번 보자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잡석. 그냥 이 꼭 담고 있는 것보다 한번 쫓아해보는 게 정말 좋아요. 시청각 그러니까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한 번씩 해보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잡석. 요거는 밑창 콘크리트. 요거는 기초판이라고 합니다. 이제 용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 집안선을 기준으로요. 잘 들어보세요. 요 집안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쪽으로는 상부 구조, 요 아래쪽으로는 하부 구조 이런 표현을 써요. 집안선 위에는 상부 구조, 아래는 하부 구조. 자녀들한테는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안 들으면 배신이고 배반이에요. 자, 요 기초판 밑선입니다. 요 기초판 밑선. 밑창 콘크리트 윗선 또는 기초판 밑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 요까지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기초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거를 기초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막말로 기존의 시설개론 책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수라고 다 똑같은 교수가 아니다 이런 표현 쓰는 이유가 다 있어. 요 기초판 밑선 아래, 요 아래는 우리가 지정 이런 표현을 써요. 지정. 근데 이거 밑창 콘크리트 지정, 잡석 지정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집안선 밑에를 다 통합시켜서 기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일반인들은 땅속 있으면 다 기초잖아. 우린 전문가잖아, 이제. 맞아요. 프로페셔널 되려면 기초하고 지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여기 좀 보시면 동결선. 이 동결선이라는 건 땅이 어는 선 이런 뜻인데 땅 속에 여기에 수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땅 속에 물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설비 시간에 배우겠지만 영도시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바뀌면 최적이 9% 정도 증가합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얼었다,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냉장고에 얼음 만드는 기구에 보면 얼음 물 넣어놓고 나중에 얼었을 때 더 커져 있잖아. 보너스 받은 것처럼. 그죠? 그 최적이 9%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 있던 물이 어떻게 해요? 얼었어. 그럼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 벽돌이 어떻게 해? 여기 벽이 쫙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균열이 잘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동결선은 땅이 어는 선이야. 이 땅이 어는 선을 동결선이라고 하고, 동결선 깊이는, 동결선은 땅을 어는 선까지 깊이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지. 이해했나요? 그래서 옆 페이지 3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결선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북부지방은 120cm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게 땅이 북부지방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cm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여기가 중부지방이다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90cm 된다 이런 얘기지. 9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남부다 그러면 60cm 된다 이거지. 그럼 제주도는 없잖아 책에. 제주도는 0cm인데 0cm. 제주도는 겨울에도 땅이 안 온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론만 배웠어 내가.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거든. 결혼하고 10주년 되면 기념여행 가자는데 못 갔어. 20주년 되는 날 내가 제주도 여행을 또다시 갔어요. 근데 겨울철에 갔어. 근데 막 새김치를 봄동 같은 걸 내오더라고 그랬더니 얼지 않았냐 그랬더니 땅이 안 얼어서 이건 겨울에도 이렇게 봄동을 해서 먹는다는 거야. 실제로 거기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기초가 뭔지 지정이 뭔지 구분 됐어요. 그죠? 맞나요? 동결선도 해결됐네요. 맞습니까? 동결선 깊이도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온통 기초. 자, 온통 기초 하고 마무리 질까 합니다. 좀 여기가 건물이 여기가 집안선이다. 여기가 집안, 여기 지하층이에요. 1층이고 2층입니다. 지금 입체적으로 그려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지하층 전체에다가, 지하층 전체를 갖다가 다 콘크리트를 다 온통 치는 거야. 온통을 했던 전체를 다 콘크리트 쳐버린다 이거지. 이런 걸 온통 기초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참고로 아까 이렇게요. 제가 마무리 진다 그랬어요. 집안선이 있는데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건물이 이렇게 주저앉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똑같이 주저앉으면 균등 침하라고 합니다. 균등하게 내려갔다 이거지. 이 건물이 삐딱하게 내려가면 부동치마라고 하는 거야. 부동치마. 그러니까 치마에는 균등치마하고 부동치마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부동치마가 생기면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부동치마가 중요한 거다 이거지.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온통기초. 이 온통기초를 하면 부동치마 방지에 아주 좋다 이런 얘기야. 온통기초라면 부동치마 방지에 아주 좋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 32페이지를 한번 가보자고요. 32페이지에 보면 기초의 명칭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초란 건축물의 하중을 안전하게 집안에 전달하는 구조물을 기초로 한다. 동그라미 이번에 기초, 기초판과 지정을 총칭한 구조 부분. 우리가 일반인이 부르는 걸 얘기한다는 거야, 이거는. 기초판,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 또는 지장에 전달하고자 만든 구조 부분이고, 지정,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여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로 잡석, 다짐할 등을 설치한 부분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는다는 건 바보야. 내가 딱 한 번 이거 그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기초가 어디까지고 지정이 어디까지. 이것만 떠올리면 돼. 이거는 이제 숫자. 동결선 깊이는
여태까지 2번인가 3번인가 나서 우리가 시험 20회까지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그림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기초하고 지정하고 구분되어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 기둥, 기초판, 밑창 콘크리트, 잡석 이렇게 나오고 말뚝도 있죠? 맞아요? 여기 좀 볼래요? 여기를 잘라 보겠습니다. 착하지? 여기 좀 보세요. 일로 쳐다보면 기둥이 있고 기초판이 있고 밑창 콘크리트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말뚝이 이렇게 있고요. 잡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아니 교수님 책에 있는 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70년대 이전, 이게 옛날 책에 그대로 복사해다 넣은 거라서 그래.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도 있고,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기둥이고 이건 기초판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말뚝이라고 하는데, 여기 좀 볼래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거 기둥이고 이 밑에 이제 말뚝인데, 이 독립기초, 이게 기둥이니까 이게 독립기초잖아요. 독립기초 같은 경우는 사무소나 아파트 이런 데 많이 써요. 사무소 건물이나 아파트 이렇게 쓰인다. 그랬을 경우에 빌딩이 높을 때 하중이 크면 튼튼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럴 때 말뚝이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지에 보면 동결선 얘기 다 끝났고,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그 중에서 온통기초에서 보면 마지막 재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연약한 집안 또는 부동침하 방지 대책으로 적당하다. 부동침하 방지에 제일 좋다는 거,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34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수업을 했는데 질문이 좀 있어요. 난 너무 빠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맞춰주려고 해요. 너무 느리다는 분 없나요? 적당하다 합니까 다?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 정도 속도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